60 넘으면 모임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죠. 한참 떠들던 사람들이 조용해지고 그 자리에 묵직한 사람이 하나 남습니다. 그 사람은 말보다 눈빛으로 대화하고 자기 자랑 대신 남의 이야기를 받아줍니다. 이상하게 그런 사람이 가장 빛나 보이더군요. 조용한 사람이 모임을 지배한다. 젊었을 땐 모임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 어디서 뭘 했는지, 화제의 중심에 선 사람은 늘 뭔가를 이룬 사람입니다. 하지만 60이 넘고 인생의 굽이길 몇 번 돌고 나면 모임에서 진짜 눈에 띄는 사람은 말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말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남 얘기를 잘 듣습니다. 괜히 나서지도 않고 가끔 던지는 한마디에 다들 고개를 끄덕입니다. 철학자들은 인격이라는 단어를 참 조심스레 다뤘습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인상이 아니라 시간이 쌓여야만 드러나는 사람의 깊이, 그 깊이가 바로 묵음 속에서 나오는 울림이라고요. 그 나이의 여유는 돈이나 경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움켜쥐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놓을 줄 아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옛 현자들은 말했습니다. 가득 찬 항아리는 흔들면 넘치지만 적당히 빈 그릇은 조용히 흔들린다. 우리는 그 빈 그릇이 주는 편안함을 어쩌면 늦은 나이에야 비로소 느끼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모임 끝에 누구와 함께 걷고 싶은지 생각해보면 정답은 금세 나옵니다.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내 말에 웃어주는 사람, 내 실수를 가볍게 넘겨주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 말투도 눈빛도 좀 더 온순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니체는 인간은 결국 분위기로 기억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내가 풍기는 기운, 그게 말보다 오래 남고 오래 가슴에 남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분위기를 풍기며 살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도 무언가를 설명하고 증명하고 보여주려 애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는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아주는 사람이 부러워지는 나이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이 여유라는 감정이 어떤 상처와 내려놓음을 지나야 비로소 만들어지는지를 조금 더 깊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유는 고통을 통과한 자리에서 온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여유로운 사람, 처음부터 그렇게 부드러운 얼굴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 사람도 한때는 급했고 다투었고 자기 말이 맞다며 목소리를 높였던 시절이 있었겠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조용히 웃고 굳이 설명하지 않고 상대의 말끝을 끊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철학자들은 그런 변화를 성숙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을 내려놓음이라 했습니다. 스스로 맞고 틀림을 가리지 않게 되었을 때, 내가 옳다는 집착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 고요가 찾아오더라고요. 그 고요는 무기력도 포기도 아닙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입을 다물고 필요한 말만 꺼내는 조심스러움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에 끌려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 감정을 마주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여유는 결국 그 감정과 고통을 겪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보내고 사업이 무너지고 건강이 흔들리고 자식이 마음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잠시 꺼버리고 싶어집니다. 그때 진짜 여유가 움트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지켜보는 사람이 됩니다. 지켜보는 사람은 덜 다치고 덜 급하고 덜 싸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낮추고 조심스럽게 자신을 내보이게 됩니다. 그게 여유입니다. 경험과 상처가 만든 타인을 무장해제시키는 조용한 품격. 모임에서 부러운 사람은 무언가를 이룬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그런 사람 곁에 사람들이 왜 자꾸 모이는지, 말없는 따뜻함이 주는 신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없이도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 모임에서 유난히 사람들이 앉고 싶어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늘 같은 사람이 앉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앉아 있으면 왠지 옆이 편하고 말이 덜 막히고 눈을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먼저 조언하지도 않고 어디서 뭘 했다는 자랑도 없습니다. 그저 상대의 말에 반응해주고 적당히 웃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그 사람 곁에 자꾸 앉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건 그 사람에게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체근하지 않고 과거를 들추지 않고 굳이 비교하지 않는 눈빛.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진짜 신뢰란 말보다 기운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풍기는 온도, 말투, 눈빛의 흐름, 그 모든 것이 상대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는 방식이죠.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뭔가 틀린 말이나 어설픈 이야기를 해도 다 들어줄 것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그 신뢰는 배운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오며 사람을 잃어본 경험에서 자라납니다. 무리한 충고로 멀어진 사람, 자기 주장만 앞세우다 떠난 인연, 그 모든 뒤끝이 남은 자리에 그 사람은 조용한 온도를 품게 된 겁니다. 니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무게가 느껴지는 사람을 진짜 어른이라 불렀습니다.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은 눈에 띄지 않지만 중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중심은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 중심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런 사람 곁에 있고 싶지 않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고 싶지 않으신가요? 나이 들수록 빛나는 사람의 비밀.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부러운 줄 알았고, 앞서 나서는 사람이 멋진 줄 알았고, 정보가 빠르고 발걸음이 빠른 사람이 성공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시선은 점점 다른 쪽으로 향합니다. 말수가 줄었는데도 존재감은 깊어지고 다정한 말 한마디보다 침묵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나이를 먹는다는 건 줄여가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착을 줄이고 욕심을 줄이고 말의 양을 줄이고 그 빈자리에 조금씩 여백과 고요를 채워가는 것. 그런 사람은 분명 나이를 먹었는데도 어딘지 모르게 가벼워 보입니다. 가벼우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다정하면서도 중심을 지키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인생을 지나온 사람만이 풍기는 묵직한 평안을 느낍니다. 노자의 말처럼 물이 가장 부드럽지만 모든 것을 뚫고 흐르는 것처럼 진짜 부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 편안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이들이 그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마치 바람이 자연스럽게 벼뜨는 창가로 스며들듯이. 니체는 또 이렇게 말했죠. 삶의 마지막에 남는 건 감동시킨 말이 아니라 남긴 분위기다. 그 분위기는 어떤 옷이나 표정, 기술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건 삶 전체가 만들어낸 한 사람의 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이 고운 사람을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시기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고 스스로를 좀 더 부드럽게 대하게 됩니다. 모임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가장 편안한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 어느 날 문득 남들 눈은 신경 안 쓰는데 내 눈에 내가 참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말투가 마음에 안 들고
예전 선택이 부끄럽고 어느 순간부터 나 자신이 마음속에서 자꾸만 작아집니다.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티내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모임에서는 웃고 남 얘기엔 끄덕이고 그러다 집에 돌아와 조용히 스스로를 탓하죠. 하지만 정말 부러운 사람은 그런 순간에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실패한 적도 있고 관계에 실망했던 적도 있으며 가족에게 섭섭했던 기억도 있지만 그 모든 기억을 그저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습니다. 이겼다고 여기지도 않고 졌다고 여겨 자신을 깎아내리지도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가장 중요한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꾸짖기보다 토닥이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남과도 부드럽게 지낼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다그치며 살아온 세월이 길었던 사람일수록 그 다정한 시선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모임에서 편안한 사람이 되는 건 사람들을 잘 다뤄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볍게 안아주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 사람이 특별할 게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잘 웃고 크게 튀지 않는 사람. 하지만 그런 사람 곁엔 언제나 누군가가 앉아 있고 대화가 길어지고 마음이 풀리는 시간이 생깁니다. 자기를 괴롭히지 않는 사람만이 타인을 편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결핍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겉으론 단단하지만 그 안에 있는 오래된 상처와 그 상처가 오히려 사람을 품는 힘이 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처 많은 사람이 더 따뜻한 이유. 모임에서 부러운 사람은 겉보기에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은 굽어있고 어디 하나쯤 불편해 보이는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에게선 묘한 편안함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남에게도 딱히 완벽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들의 실수를 쉽게 웃어넘기고 눈치 없는 말에도 상처받지 않은 척 받아줍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자신도 예전엔 그 작은 말에 그 사소한 표정 하나에 한참을 마음 졸였던 사람이더군요. 철학자들은 인간의 상처를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깊이를 만드는 흔적으로 여겼습니다. 고대의 현자들은 삶에서 겪는 아픔이 결국 타인을 이해하게 만드는 유일한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겪은 아픔이 있는 사람만이 남의 아픔을 감당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상처를 감춘 게 아닙니다. 그 상처를 껴안고 더는 날카롭지 않게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상처를 통해만이 사람은 온기가 된다. 모임에서 묵직하게 빛나는 사람은 그 온기를 품은 사람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아픔으로만 쌓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품는 그릇이 되어버린 사람.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삶의 어느 순간에서 참고 묻고 견뎠던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들은 지금 당신의 말투와 눈빛, 손끝에서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거울이 되는 사람. 당신도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닌데 그 사람 옆에 앉아 있기만 해도 왠지 모르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다그치지 않고 조언도 하지 않고 심지어 어떤 표정도 짓지 않는데 마음속에서 뭔가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거울 같은 사람이 가진 힘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었는지 말없이도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흔히 말하는 카리스마나 존경받는 리더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한결같은 태도와 조용한 품으로 주변을 맑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품은 자신을 지나치게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생깁니다. 모든 것을 말로 설명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전해지는 사람. 니체는 가장 깊은 영향을 주는 사람은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들으라는 말보다 자신에게 다짐하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시키기보다 자신이 먼저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말이 줄어들고 소리가 낮아지고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부러운 사람은 지적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존재만으로 남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 힘은 어디서 올까요?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고 타인을 판단하지 않으며 삶의 상처를 감추지 않되 무기로 삼지 않는 그 태도에서 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고 또 맺지 않는 방식으로 인생의 후반을 지혜롭게 살아가는지 고요하지만 단단한 인간관계의 윤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관계를 줄일수록 인생은 가벼워진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람도 줄고 모임도 줄고 연락 오는 이들도 뜸해집니다. 젊었을 땐 그게 서운하고 괜히 쓸쓸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많을수록 오히려 더 피곤해졌고 적당히 거리를 두는 일이 마음의 안정을 지켜주는 방법이 되더군요. 부러운 사람은 관계를 스스로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필요한 자리는 빠지지 않지만 억지로 이어가지는 않습니다. 예의는 지키되 에너지를 낭비하진 않죠. 철학자들은 필요한 거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삶을 가볍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너무 많이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때론 선명하게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친절하지만 끌려가지 않습니다. 공감은 해도 휘둘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애초에 하지 않죠. 그런 태도는 누군가에게 차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준 이유는 경계가 명확해서였다는 것을.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자유는 스스로의 고독을 인정할 때 시작된다. 관계를 줄이는 건 혼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삶에 더 진한 사람, 더 필요한 관계만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모임에서 부러운 사람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그런 사람이 결국 삶의 끝자락에서 기억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떠난 후에도 남는 건 무엇인지 고요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이 떠나고 나서도 남는 것. 누군가가 모임에서 보이지 않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잠깐 그 이름을 입에 올리다 이내 조용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은 떠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어떤 분위기나 말투가 나올 때마다 자연스레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곤 하죠. 그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돈이나 지위, 특별한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기억에 남는 건 대부분 그 사람이 줬던 느낌입니다. 말없이 눈을 맞춰주던 순간, 내 말에 웃어주던 미소,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있던 시간, 그런 장면들이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 남아 우리를 부드럽게 흔듭니다. 철학자들은 삶의 마지막엔 존재의 무늬만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 무늬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따뜻하게 사람들을 대했는가,
얼마나 부드럽게 자신을 내려놓았는가에 따라 조용히 새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 없이 이 사람들이 잘 지낼까? 내가 없으면 이 자리가 어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하죠. 그런데 사실은 당신이 그 자리에 어떻게 있었는지가 가장 오래 남습니다. 말을 많이 했는지, 주목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사람들을 편하게 했는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스스로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남습니다.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은 사라졌을 때 더 또렷해지는 사람입니다. 없어졌을 때 그 빈자리가 조용히 말하는 사람. 그 사람 좋았었지. 이 정도면 잘 살아온 거지. 어느 날 문득 길을 걷다 발걸음을 멈추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디까지 왔는지 돌아보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큰 업적을 말할 테고, 누군가는 자식의 성장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오래 마음에 남는 건 그런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품었던 기억,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던 장면, 소리 없이 눈물이 흐르던 그날 내가 건넨 손 한 번, 그런 것들이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남아 잘 살았다는 말보다 더 따뜻하게 위로가 됩니다. 철학자들은 삶의 마지막은 평점이 아니라 작은 수긍의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모두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스스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이 정도면 괜찮았어. 무리하지 않았고 버텼고 가끔 웃을 줄도 알았지. 그 말 한마디가 지나온 모든 날을 감싸줍니다.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은 그런 말을 스스로에게 건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조용히 자신의 하루를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 그 여유와 평온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많이 애쓰고 많이 후회하고 많이 버텨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당신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자신을 너무 엄격하게 대하고 있다면 이 말 하나를 마음속에 담아보세요. 이 정도면 잘 살아온 거지. 그 한마디가 당신 안의 소란을 가라앉히고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줄 겁니다. 여기까지 오신 당신은 분명 삶을 돌아볼 줄 아는 분일 겁니다. 조금은 다치고 조금은 지치고 그럼에도 여전히 따뜻하게 남고 싶은 사람. 부디 이 이야기들이 당신 안에 조용히 남아 누군가의 곁을 지켜주는 말이 되길 바랍니다. 말없이 미소 지으며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다가와 안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지금의 당신일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가 끝난 지금 이 한마디를 조용히 건넵니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